안녕하세요. 발도 이야기입니다. 발도 이야기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계신 곳 댓글로 남겨주세요. 만복을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옛날 옛적 경상도 어느 깊은 골짜기에 절개의 상징이라 불리는 박씨마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박씨마님은 15 꽃다운 나이에 시집 온 지 채 3년도 되지 않아 남편을 여의고 청산과부가 된 여인이었지요. 그녀가 사는 조진사 댁은 대대로 예법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가문이었기에 박씨마님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대문 밖 출입 한 번 마음대로 하지 못한 채 하얀 소복만을 입고 살아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박씨마님을 보며 현숙한 여인의 표본이라 칭송했고, 조정에서는 머지않아 그녀의 집 앞에 열여문이 세워질 것이라 입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이 고고한 기와집 담장 안에는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시선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조진사 댁의 머슴 돌쇠였습니다. 돌쇠는 힘은 장사요, 눈치는 귀신보다 빠른 사내였지요. 그는 요 몇 달 사이 박씨마님의 행동이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낮에는 법당에서 연부를 외거나 바느질에만 전념하던 마님이 유독 달이 구름 뒤로 숨는 금은밤만 되면 안방불을 일찍 끄고 기척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허허, 참으로 이상하단 말이지. 마님 방불이 꺼지면 꼭 고양이 한 마리가 담장을 타는 소리가 들린단 말이야. 돌쇠는 툇마루 끝에 앉아 곰방대를 물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혹여 마님이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외간 남자라도 끌어들이는 것일까? 아니면 누군가 마님의 방에 몰래 드는 것일까? 호기심이 생긴 돌쇠는 어느 바람 없는 깊은 밤, 박씨마님의 방 뒤편 벽장에 몸을 숨기고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자정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방 안에서 나직한 바스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 마님의 단정한 옷차림에서는 들릴 수 없는 거친 천의 마찰음이었지요. 잠시 후 방문이 소리 없이 열리더니 검은 복면을 쓰고 온몸을 시커먼 천으로 감싼 괴한 하나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돌쇠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저놈이구나. 내 저놈을 잡아 대감마님께 바치고 상금을 톡톡히 챙겨야겠다. 돌쇠는 숨을 죽이고 괴한의 뒤를 밟았습니다. 괴한은 익숙한 솜씨로 뒷마당, 장독대를 딛고 담벼락을 훌쩍 넘었습니다. 여인의 몸이라기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날렵한 몸놀림이었지요. 돌쇠 역시 지게 작대기를 짚고 담을 넘어 뒤를 쫓았습니다. 괴한이 도착한 곳은 마을 어귀의 가장 허름한 초가집, 병든 노모와 어린 자식들이 굶주림에 허덕이는 김노인의 집이었습니다. 괴한은 품 안에서 묵직한 꾸러미를 꺼내 김노인의 집 부엌 앞마당에 소리 없이 내려놓았습니다. 꾸러미가 풀리며 하얀 쌀알과 잘 말린 육포, 그리고 몇 푼의 엽전이 달빛 아래 반짝였습니다. 돌쇠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남녀의 정을 통하러 온 줄 알았더니 괴한의 정체는 시댁 곳간의 곡식을 빼내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의적이었던 것입니다. 복면을 쓴 괴한, 아니 박씨마님은 일을 마치고 다시 조진사 댁으로 향했습니다. 돌쇠는 마님이 담을 넘는 찰나를 기다렸습니다. 마님이 다시 뒷마당 담벼락에 발을 올리고 안으로 뛰어내리려던 순간 마님의 치맛자락이 담장 끝 날카로운 기와 조각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중심을 잃은 마님이 거꾸로 매달려 버둥거렸습니다. 복면이 벗겨지며 달빛 아래 마님의 뽀얀 얼굴이 드러났지요. 그때 어둠 속에서 굵직한 손 하나가 나타나 마님의 허리를 단단히 받쳐 안았습니다. 아이고, 마님,
밤 공기가 차가운데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요? 익숙하면서도 능청스러운 목소리. 마님은 소스라치게 놀라 자신을 아는 사내를 보았습니다. 바로 머슴 돌쇠였습니다. 돌쇠는 마님을 바닥에 사뿐히 내려놓고는 떨어진 검은 복면을 주워 마님에게 건넸습니다. 마님은 사색이 되어 돌쇠의 멱살을 잡으려다 제풀의 뒤로 주저앉았습니다. 돌쇠야, 내 놈이 어찌 여기에. 마님, 제가 눈은 좀 침침해도 냄새 하나는 기가 막히게 맡지 않습니까? 우리 집 곳간에서 나는 고소한 쌀 냄새가 밤마다 담장을 넘어가길래 뒤를 좀 밟아봤습죠. 박씨마님은 온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열려라는 이름으로 쌓아온 10년의 세월이 이 천한 머슴의 입 한마디에 무너지게 생긴 것입니다. 시댁 식구들이 알게 된다면 멍석마리는 고사하고 당장 목숨을 끊으라며 은장도를 내밀 것이 뻔했습니다. 마님은 눈물 섞인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돌쇠야, 내가 잘못했다. 내 재물을 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굶어 죽어가는 이들을 참아보지 못해 제발 대감마님께만은 비밀로 해다오.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주마. 돈이냐? 아니면 이 집을 떠나고 싶은 게냐? 돌쇠는 턱을 괴고 짐짓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 마님 앞에서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하던 머슴의 눈빛이 묘하게 번뜩였습니다. 그것은 탐욕이라기보다는 무언가 재미있는 장난감을 발견한 아이의 눈빛에 가까웠지요. 돌쇠는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머금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돈이나 자유는 나중에 생각해보고요. 우선 당장 제가 배가 너무 고픕니다요. 마님, 낮에는 고고한 상전 노릇하셔도 좋지만 밤에는 제 부탁 몇 가지만 들어주셔야겠습니다. 어때요? 계약하시겠습니까? 마님은 침을 삼켰습니다. 이 무지렁이 머슴이 무슨 무리한 요구를 할지 두려움이 앞섰지만 당장 목길에 닿은 칼날을 피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마님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약속하마. 대신 내 일을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겠다고 맹세해라. 맹세뿐이겠습니까? 제가 마님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드려야죠. 그날 밤 조진사 댁 뒷마당에서는 조선팔도 어디에도 없는 기묘한 계약이 맺어졌습니다. 낮에는 법도를 지키는 열녀와 충직한 머슴으로, 밤에는 비밀을 공유하는 은밀한 동지로서 말입니다. 하지만 마님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계약이 단순히 돌쇠의 배를 불리는 것을 넘어 자신을 옥죄던 시댁의 거대한 음모와 맞서게 되는 시작점이 될 줄은 말이지요. 다음 날 아침 돌쇠는 평소보다 우렁찬 목소리로 마당을 쓸었습니다. 그리고 마님이 아침 공양을 마치고 나올 무렵 그는 아무도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마님 곁을 지나며 속삭였습니다. 마님, 오늘 저녁엔 기름진 전이 먹고 싶구먼요. 참, 밤에 담 넘으실 때 치마 말고 제 바지 하나 빌려드릴까요? 박씨마님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달아올랐습니다. 어제의 고고함은 어디 가고 이제는 머슴의 눈치를 살피며 부엌 눈치를 보게 된 박씨마님의 고단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먼발치서 지켜보는 또 다른 그림자, 마님의 시동생 조생원이 차가운 눈초리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것들이 감히 내 집안에서 무슨 수작질이야? 조생원의 나직한 중얼거림과 함께 박씨마님의 평온했던 열녀 생활의 거센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돌쇠와 마님, 이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의 위험한 동행은 이제 막 첫걸음을 뗐을 뿐이었습니다. 조생원의 눈길은 뱀의 혀처럼 차갑고 끈질겼습니다.
그는 일찍이 형이 죽고 나서 형수가 지키고 있는 조진사 댁에 막대한 재산과 전답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지요. 조정에서 열여문이라도 내려오는 날에는 형수의 가문 내 입지가 더욱 단단해질 것이니 조생원에게는 그것만큼 배 아픈 일이 없었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박씨마님의 뒤를 캐어 흠결을 찾아내고 그녀를 가문에서 쫓아낼 궁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조진사 댁 부엌에서는 전례 없는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평소 보리밥에 나물 몇 가지만 있으면 족하다던 박씨마님이 갑자기 찬모를 불러 까다로운 주문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머슴들상에 고기 반찬을 좀 올리도록 해라. 특히 돌쇠놈은 힘을 많이 쓰는 놈이니 기름진 전도 부쳐서 넉넉히 먹이고. 찬모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10년 넘게 소금 한 톨 아끼며 살던 마님이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박씨마님의 눈빛이 어찌나 단호한지 찬모는 군소리 없이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돌쇠는 마당 한 구석에서 장작을 패며 그 소리를 듣고는 입술을 삐죽이며 웃었습니다. 그래야 마님이지. 내 입이 무거워지려면 이 정도 성의는 있어야 하지 않겠어. 돌쇠는 일부러 조생원이 들으라는 듯 크게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조생원은 그런 돌쇠의 뒤태를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저 상놈과 형수 사이에 흐르는 기류가 심상치 않았던 것이지요. 그날 밤 달이 구름 뒤로 몸을 숨기자 박씨마님은 다시 검은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문 밖에서 덩치 큰 그림자가 어른거리더니 낮게 기침 소리를 냈습니다. 마님 준비되셨소. 오늘은 윗마을 박서방네 집이 곡기가 끊겼다더구먼요. 돌쇠였습니다. 박씨마님은 기가 막혔지만 이제는 돌쇠 없이는 담을 넘는 것조차 불안했습니다. 그녀는 소리 죽여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돌쇠는 마님이 담을 넘기 편하도록 등을 굽혀 딛고 올라서게 했습니다. 자, 제 등을 밟고 오르시오. 마님 옥체가 귀한데 어제처럼 담장에 걸리시면 큰일 아니오? 박씨마님은 망설이다 돌쇠의 넓은 등을 밟고 담 위로 올라갔습니다. 돌쇠의 등은 생각보다 단단하고 따뜻했습니다. 10년 넘게 남자의 온기라고는 잊고 살았던 마님의 가슴이 묘하게 울렁거렸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돌쇠는 가벼운 몸놀림으로 담을 훌쩍 넘어 마님의 곁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어둠을 뚫고 윗마을로 향했습니다. 돌쇠는 지게 가득 쌀가마니와 땔감을 짊어지고 있었지요. 박씨마님 혼자 할 때는 며칠이 걸릴 일이었지만 돌쇠가 가세하니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가난한 이들의 집 앞에 곡식을 내려놓고 돌아오는 길, 박씨마님은 문득 옆에서 땀을 닦는 돌쇠를 보며 물었습니다. 돌쇠야, 너는 왜 나를 고발하지 않았느냐? 내 약점을 잡아 대감님께 알렸다면 내 팔자가 고쳐졌을 텐데. 돌쇠는 무심하게 뒷머리를 긁었습니다. 마님, 저도 눈이 있고 귀가 있는데 마님이 밤마다 무슨 짓을 하는지 다 보지 않았습니까? 도둑질을 해도 제 배 채우는 도둑놈은 잡아 넣어야 마땅하지만 남의 배 채워주는 도둑님을 어찌 잡습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님이 담장에 걸려 버둥거리는 모습이 얼마나 우습든지 저라도 도와야지요. 이 무례한 놈이. 박씨마님은 얼굴이 화끈거려 쌩하니 앞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입가에는 자신도 모르게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비밀을 공유한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 내 편이 되어준다는 것이
이토록 든든한 일인 줄 미처 몰랐던 것이지요. 그러나 두 사람이 집 안으로 다시 담을 넘어 들어오는 순간 어둠 속에서 횃불이 번쩍하고 솟아올랐습니다. 이놈들, 드디어 꼬리를 잡았구나. 조생원이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육모방망이를 든 집안의 장정들이 서슬퍼런 눈으로 서 있었습니다. 박씨마님은 사색이 되어 돌쇠의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조생원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형수님, 청상과부가 밤마다 담을 넘고 상놈과 정을 통하다니. 이제야 그 고고한 가면에 가려진 추악한 본색이 드러나는구먼요. 당장 가문을 능멸한 죄로 멍석마리를 하고 관아에 넘기겠소. 조생원의 외침에 집안 사람들이 하나둘 방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조진사 대감까지 노기를 띠며 마당으로 내려왔습니다. 박씨마님은 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이었지만 밤에 담을 넘은 사실만큼은 변명할 여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돌쇠가 박씨마님 앞을 가로막으며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하, 조생원 날이 눈은 장식으로 달고 다니시는구먼요. 우리가 정을 통하러 나갔다니요. 여기 이 지게를 보시오. 돌쇠는 메고 있던 빈 지게를 조생원 발 앞에 내던졌습니다. 지게에는 쌀알 몇 톨과 지푸스러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나리는 곳간에서 쌀이 줄어드는 것도 모르셨소. 마님께서는 낮에는 기도하시고 밤에는 굶어 죽어가는 백성들을 구제하러 다니셨단 말이오. 이게 정을 통하는 거면 나리도 밤마다 기생집담 넘는 건 나라 구하러 가시는 거요. 돌쇠의 거침없는 말에 조생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닥쳐라. 천한 머슴 놈이 어디서 감히 거짓을 고하느냐. 증거가 어디 있단 말이냐? 증거요? 마을 김씨 노인네랑 윗마을 박서방네 가보시오. 거기 마님이 갖다 주신 쌀이랑 고기가 있으니까. 자, 대감마님. 생원 나리가 밤마다 마님을 감시하며 괴롭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요? 마님을 쫓아내고 이 집 재산을 몽땅 가로채려고 자객까지 불렀단 말입니다. 돌쇠의 폭탄 선언에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조생원은 당황하여 돌쇠의 멱살을 잡으려 했지만 돌쇠의 괴력에 밀려 뒤로 나동그라졌습니다. 돌쇠는 품 안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내 조진사 대감에게 바쳤습니다. 이게 생원 나리가 자객들에게 넘긴 마님 방의 위치와 거사 날짜가 적힌 서신입니다요. 제가 저번에 생원 나리 방 청소하다가 슬쩍 했습죠. 궁지에 몰린 조생원의 안색은 시푸르게 질려 있었습니다. 평소 조생원의 탐욕을 알고 있던 조진사 대감의 눈초리가 매섭게 빛났습니다. 박씨마님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숨을 들이켰습니다. 자신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거짓말까지 서슴지 않는 돌쇠. 그리고 권력 앞에 당당히 맞서는 그 투박한 등판. 박씨마님은 처음으로 법도보다 뜨거운 무언가가 가슴 속에서 요동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놈을 당장 곳간에 가두어라. 날이 밝는 대로 관아에 넘겨 진상을 밝힐 것이다. 조진사 대감의 추상 같은 호령에 조생원은 질질 끌려 나갔습니다. 소동이 가라앉고 마당에는 박씨마님과 돌쇠 단둘만이 남았습니다. 박씨마님은 떨리는 손으로 돌쇠의 소매자락을 잡았습니다. 돌쇠야, 내가 어찌 그런 위험한 짓을 만약 잘못되었으면 내 목숨이 10개라도 모자랐을 게다. 돌쇠는 이마에 땀을 닦으며 싱긋 웃었습니다. 마님,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밤에는 제가 마님 지켜드린다고요. 이제 저 조생원 놈도 치웠으니 밤마다 담 넘는 건 좀 쉬워지겠구먼요.
하지만 돌쇠의 농담에도 박씨마님은 웃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조생원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며 이 집안의 재산을 탐내는 자들이 아직도 도처에 깔려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자신은 이 우직한 머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달빛은 여전히 조용히 조진사 댁을 비추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미 새로운 계약이 아닌 깊은 인연의 뿌리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날이 밝으면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올 것입니다. 관하로 끌려간 조생원이 순순히 물러날 리 없었으니까요. 조생원이 곳간에 갇히고 날이 밝았으나 조진사 댁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관하에서 온 포교들이 조생원의 앞송에 가려던 찰나 조생원은 비열한 웃음을 터뜨리며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포졸들에게 조진사 대감이 보는 앞에서 박씨마님과 돌쇠의 관계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여보게들, 저 머슴놈의 말을 믿지 마시오. 저놈과 형수는 이미 깊은 사이라 내 입을 막으려 모함하는 것이오. 세상에 어느 양반집 부인이 머슴과 밤마다 담을 넘는단 말이오? 이건 가문의 수치가 아니라 국법을 어지럽히는 음란한 짓거리요. 조생원의 외침은 마을 사람들의 귀를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조진사 대감은 가문의 명예가 실추될까 노심초사하며 박씨마님을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마을 여론도 순식간에 차가워졌습니다. 의적질은 핑계고 정말 둘이 눈이 맞은 것 아니냐는 수군거림이 담장을 넘어 박씨마님의 귀에 꽂혔습니다. 박씨마님은 다시 방 안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조진사 대감은 문 밖에서 서슬퍼런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내가 가문을 위해 열녀가 되지는 못할 망정 머슴과 엮여 조상을 욕보이다니. 정녕 내가 결백하다면 스스로 목숨을 끊어 증명해라. 방 안으로 은장도 하나가 툭 던져졌습니다. 그때 마당에서 몽둥이 찜질을 당하며 쫓겨날 위기에 처했던 돌쇠가 포박을 풀고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자신을 누르려는 장정들을 어깨치기로 밀쳐내고는 박씨마님의 방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대감마님, 제 말 좀 들어보시오. 마님이 왜 담을 넘었는지 정말 모르신단 말씀입니까? 돌쇠의 고함에 조진사가 몽둥이를 치켜들었습니다. 돌쇠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영감님이 백성들 고열잔에서 곡간 채울 때 저 마님은 손가락이 부르트도록 바느질해서 번 돈으로 이웃들 먹여 살렸소. 영감님이 나라에서 열려문 준다니까 좋아 죽으시던데 그 열려문이 마님 피눈물로 세워지는 건 안 보이쇼. 마님이 죽으면 가문이 산다고요? 천만에 마님이 돌아가시면 이 집안은 껍데기만 남은 흉가가 될 거요. 돌쇠는 품 안에서 또 하나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조생원이 조작한 서류가 아니라 박씨마님이 지난 10년간 남몰래 작성해온 구제장부였습니다. 누구에게 쌀을 주었는지, 어느 집 아이의 약값을 대주었는지 깨알같이 적힌 기록들이었습니다. 돌쇠는 담을 넘을 때마다 마님이 흘린 땀과 눈물을 보았기에 그 진심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박씨마님은 방 안에서 은장도를 쥐고 눈물을 흘리다 돌쇠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평생 자신을 억누르던 법도와 체면이라는 굴레보다 저 무지렁이 머슴의 투박한 외침이 훨씬 더 따뜻하게 가슴을 울렸습니다. 마님은 결연한 표정으로 은장도를 내려놓고 방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아버님, 소부 더는 숨지 않겠습니다. 돌쇠의 말이 맞습니다. 저는 열녀라는 이름의 감옥에 갇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담을 넘은 것은 제 정조를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를 죽이시려거든 죽이십시오. 하지만 이 아이 돌쇠만큼은 죄가 없으니 살려 보내주십시오. 박시마님의 당당한 태도에 조진사, 대감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어 마님의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박시마님이 없었으면 우리 집에는 벌써 굶어 죽었소. 마님을 살려주시오. 백성들의 함성이 조진사, 댁마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결국 조진사 대감은 혀를 차며 뒷방으로 물러났습니다. 조생원은 조작된 죄가 아닌 실제로 곡간의 곡식을 빼돌리고 마님을 해치려 했던 명백한 증거들이 드러나 쫓겨났습니다. 소동이 가라앉은 늦은 밤, 박시마님은 짐을 쌌습니다. 비단옷 대신 돌쇠가 구해다 준 소박한 무명옷을 입었습니다. 그녀는 더는 열녀 박씨가 아닌 평범한 여인 박소희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돌쇠야, 내가 그랬지. 밤에는 나를 지킨다고. 이제 밤뿐만 아니라 낮에도 내 길을 함께 가주겠느냐? 돌쇠는 지게를 고쳐매며 특유의 넉살 좋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마님,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요? 고기 반찬 맛을 들여서 이제 평생 마님 옆에 딱 붙어 있을 거라고요. 근데 이제 담 안 넘어도 되니 무릎은 좀 덜 아프겠구먼요. 두 사람은 조진사 댁의 높은 담장을 뒤로 하고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신분의 벽도 죽음의 공포도 그들을 막지 못했습니다. 박시마님의 손을 꼭 잡은 돌쇠의 손등 위로 밝은 달빛이 쏟아졌습니다. 그 후로 마을에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밤마다 담을 넘던 열녀 마님이 힘센 머슴과 함께 사라졌는데 그들이 가는 곳마다 굶주린 이들이 배를 채우고 웃음꽃이 피어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달빛 의적부부라 불렀고 박시마님이 버리고 간 열려문 자리에는 대신 가난한 이들이 세운 작은 돌탑이 쌓였습니다. 돌쇠와 박시마님, 아니 소희는 이름 없는 어느 산골 마을의 작은 터를 잡았습니다. 낮에는 밭을 일구고 밤에는 서로의 머리를 맞대고 내일 누구를 도울지 고민하는 평범하고도 위대한 삶. 마님, 오늘 저녁은 뭐유? 이놈아, 마님이 아니라 부인이라 부르라니까. 에헤이, 습관이 무섭구먼요. 부인, 고기 구워주쇼. 투박한 돌쇠의 웃음소리가 산골의 고요를 깨우고 그 곁에서 박시마님의 맑은 웃음이 화답했습니다. 법도보다 깊고 신분보다 높은 두 사람의 비밀 계약은 그렇게 평생의 인연이 되어 달빛 아래 영원히 새겨졌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